중국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든 출발점이었던 시진핑의 부동산 정책이 결국 폐기 수순으로 들어갔습니다. 공동부유를 기치로 한 시진핑의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점을 깨닫고 뒤늦게서야 이를 보완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왜 시진핑 주석이 두 손을 다 들게 되었는지 와이타임스가 추적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25일 중국 공산당이 전날 시 주석을 포함한 당 중앙정치국 위원 24명이 참여하는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어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조율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신화통신이 이어서 이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수급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면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서 부동산 정책을 적시에 조정하고 최적화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날 내놓은 7월 회의 발표문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주창해 해왔던 공동부유 기조를 일견 거스르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담겨서 주목됩니다. 내수 부진과 부동산 리스크를 중국 경제 회복을 가로막는 주요 변수로 보고 이를 극복할 방안으로 공동부유와 궤를 달리하는 대책을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중앙정치국은 발표문에서 자동차, 전자제품, 가구 등 상품과 체육, 레저, 문화, 여행 등 분야의 서비스 소비 확대를 포함한 내수 부진 타겟책을 중국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탄 같은 빅테크 활성화도 필수적입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 제한 완화라는 밑그림을 바탕으로 성중촌, 그러니까 도시 외곽에 이주민이 모여 만든 환경이 열악한 주거지구를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지역의 개조사업 등의 대출은 물론이고 주택 건설과 공급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런 중국 공산당의 요구는 사실 획기적입니다. 우선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직접 주재한 중국 공산당 경제 관련 회의에서 부동산 규제의 당위성을 강조한 지분 투기 대상이 아니다, 이런 시 주석의 단골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점부터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문구는 2016년 중앙정치국회의 발표문에 처음 등장한 이후에 빠진 적이 거의 없었고요. 특히 2019년부터 매년 4월과 7월 중앙정치국회의 발표문에는 꼭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사실상 공동부유, 그러니까 함께 잘 살자 하는 공동부유를 앞세운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이 규제 완화와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신호라는 점에서 결국 시진핑 경제의 실패 인정과 함께 다시금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꾀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화통신은 부동산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라 그러면서 정책 초점이 수요보다 공급 개혁 및 확대로 이동할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이날 2016년 이후에 이 회의에서는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 그런 시진핑의 언급이 매번 등장했지만 이번에는 빠졌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는 쪽으로 선회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의 금과 옥조 같은 정책이었던 공동부유 카드는 2021년 8월 처음으로 제기됐습니다. 시진핑은 이를 통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겠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결국 이 시진핑의 공동부유 카드는 시진핑의 3선 연임을 위한 명분이었고 장기 집권을 위한 징검다리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의미가 큰 정책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시진핑에 있어서 공동부유 카드는 중국 경제 상황의 변화에 맞춘 자구책이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사실 시진핑은 집권 초기에는 공동부유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의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연간 6.7에서 7.9%로 나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8년부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강도 높은 무역 분쟁을 시작해서 중국산 수출품의 최고 25%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 반도체와 인공지능 같은 분야에서 이른바 중국 배제 전략이라는 디커플링 정책을 본격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의 주력인 수출 시장에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대한 중국의 선택이었습니다.
미중 충돌의 배경이 되었던 중국의 세계 패권 장악 때문이었다는 점은 배제를 하고 중국만의 힘으로도 미국의 압박을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나온 정책이 수출 대신 내수를 중심에 두는 이른바 쌍순환 전략입니다. 14억 명의 거대 시장을 둔 내수로 성장하겠다 하는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시진핑의 카드는 엄청난 오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중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에 뿌리를 둔 체제였기 때문에 세계 공장 역할을 포기하게 되면 중국 경제 전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했습니다. 또한 지금의 중국 경제가 결국 이 글로벌 경제하고 더불어 함께 성장해가는 체제로 이미 변모해 버렸다는 점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특히 첨단 산업을 비롯해서 중국에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산업 분야에서 이 글로벌 경제와의 협업 체계가 필수적인데도 이를 전혀 무시하고 스스로 디커플링을 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본격화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2020년에 2.2%, 2022년에는 3.0%로 추락을 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경제적 불균형이 사회 불안 요인으로 등장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저성장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빈부의 격차를 더욱 벌려놓았다는 점입니다. 국가 체제로 봤을 때 빈부의 격차가 가장 작아야 될 중국이 오히려 세계 최고의 빈부 격차를 보이는 아이러니 속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정책이 바로 공동부였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사회. 명분이야 중국이라는 사회주의 체제에 딱 맞는 그런 것이고 서민들의 귀에는 솔깃하게 들리는 캐치프레이즈였지만 이는 사실상 중국 경제의 미래를 불지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공동부의 기치 아래 부동산은 투기를 조장하는 재화로 인식이 됐고 빅테크는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막대한 부를 쌓는 거대 기업으로 찍혀서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렇게 시진핑의 공동부유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얘기됐지만 결국 거리두기에 나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공동부유 카드를 사실상 포기했다는 것은 리오프닝, 그러니까 경제 재개방 이후에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느리고 청년 실업률은 급증해서 사회 불안 요인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결국 빠른 경기 회복을 위해서 중국 경제의 최대 25%를 차지하는 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문은 지난 20일 최악의 도미노 디폴트 우려, 중국이 심상찮다 이런 제목의 정세 분석 유튜브로는 2194회였는데요. 이 정세 분석을 통해서 중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인 부동산 시장이 도미노 디폴트 우려에 빠지면서 중국 정부가 크게 당황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미 문제가 되었던 헝다그룹이 이어서 완다그룹 등으로 디폴트가 이어진다면 중국 정부도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중국 정부가 이젠 부동산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빅테크 살리기도 함께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이 상황이 달라지면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 경제가 좀 살아난다 싶으면 또다시 공동부유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를 사회복지 같은 방법으로 완화해 가면 될 터인데 그런 정책은 자본주의 체제라 그러면서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중국의 한계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